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별한 손님을 모시게 됐는데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겨울서점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겨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이제 김겨울이라는 예명을 짓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겨울을 좋아해서 되게 단순한 이유인데 겨울. 원래는 제가 그 음악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 네, 음악을 하려고 보니까 예명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제가 본명이 너무 단순한 이름이라 검색하면 절대 안 나올 것 같아서 영어로 골든 윈터. 골든 윈터. 그렇죠. 멋있네요. 멋있는 이름. 네, 이 책 분야에서는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저희가 한번 특별히 그 힘을 한번 좀 받아보려고 구독자를 한번 이렇게 나눠보려고. 네네. 그래서 합방을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제가 한번 또 겨울 서점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겨울 서점님께서 저희 방송에 또 출연해 주셔서 네. 오늘은 이제 저희 채널에 나와주신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 주제를 보내주신 거를 보고 나는 가서 진행을 하면 되겠다. 남의 채널에 와서 내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사실 하면서 왔는데 제가 영화를 잘 몰라요. 영화에 대해서 아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 쪽 일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냥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아니요, GV도 요즘 많이 하시고 GV도 가서 사실 진행 모더레이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영화는 잘 몰라도 진행은 잘하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진행을 네. 하나 순서대로 저는 이제 영화 쪽이고 김겨울 작가님은 책 쪽이니까 우리 양쪽 사이에서 어떤 재밌는 이야기들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한 7개 정도 뽑아주신 것 같고요. 그렇죠. 이 겨울서점에서 만나볼 수 없는 소품 뜯으면서 하는 이 방송 소품 저 이거 처음 써보거든요. 저희 대기업이에요. 진짜 대기업이다. SKBTV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정확히 몰라요. 뭘 어떻게 왜 책벌레 영화광이라고 부를까? 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책벌레고? 영화벌레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쵸, 영화벌레. 책광, 서광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쵸. 책은 벌레가 됐죠, 어쩌다가? 그러고 보니 우리가 벌레 취급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말이야, 처음부터. 그 책벌레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그 어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 동굴 좋아하고 여기 동굴 되게 많던데 하야키아에 약간 어떤 숨어드는 느낌? 그런 거에 이미지가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맨케이브라고 보통 얘기도 그쵸, 하는데 글쎄요, 뭐 이런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라고 착상이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지만 여기 책벌레 안 나오십니까? 책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책벌레가 있잖아요. 그 눈에 보일락 말락하는 그 그럴 수 있죠. 책벌레가 나오나요, 여기? 근데 이 빌딩의 4층이 방제 방역하는 회사예요. 바로 4층입니다. 진짜? 네네네. 그래요? 아직 한 번도 의뢰한 적은 없지만 나오면 바로 연락하면 내려오시지 않을까? 나올 일이 없겠네요. 어차피 정답 없잖아요. 그쵸. 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차가운 매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좋은 의미에서. 영화는 뜨거운 매체라고 생각해요. 비유하자면 동사소독이라는 영화 아시잖아요. 거기 그런 굉장히 멋있는 얘기 있어요. 물은 사람을 차갑게 하고 술은 사람을 뜨겁게 하지. 이렇게 멋있는 대사가 나오는데 저는 그걸 여기다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은 사람을 차갑게 하고요. 영화는 사람을 뜨겁게 하는 것 같아요. 차가운 것은 기본적으로 이성적인 것은 느리잖아요. 네. 뜨겁게 하는 건 막 빠르고 막 에너지가 많잖아요. 벌레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천천히 느리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파먹는 것처럼 조금씩 이렇게 책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책벌레가 더 맞는 것 같고요. 반면에 영화라는 것은 어떤 전인적인 매체고 사람을 확 사로잡잖아요. 정보량도 많고 뭐 이래가지고 그런 상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매니악의 상태에 가까운 그래서 영화광이라고 쓰는 게 아닐까? 어차피 답은 없으니까. 저 지금 설득당했어요. 그래요? 1번부터? 오, 역시 이동진이다. 그런 생각이. 2번은 그럼 한번 또 제가 듣기가 어렵게 책을 먼저 볼까? 영화를 먼저 볼까? 이런 질문 많이 많이 받으시죠? 저도 100만 번 받았어요.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저도. 그런데 뭐라고 먼저 얘기해 보세요. 저의 방침은 영화를 먼저 보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일이 닥치면 되는 대로 일단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 책이 먼저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들어오는 대로 하기도 하고. 왜 영화를 먼저 보는 게 더 좋으세요? 정보값이 책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영화에서 전달되는 정보값을 일단 소화를 하고 맞아요. 그걸 가지고 책을 보면 좀 더 좋더라고요. 반대로 할 때보다 책을 읽고 나서 영화를 보면 만족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 이게 정답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책을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영화를 보는 게 나을 수 있는데 그쵸. 단점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반대로 책을 만지하게 먼저 본다. 그리고 영화를 본다. 아까 말씀하신 게 핵심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서사의 정보량이 비교가 안 돼요. 맞아요.
단편 소설과 장편 영화를 비교해도 단편이 더 많은 경우도 있고요. 소설을 먼저 보게 되면 소설에 대해서 그 수많은 얘기들이 다 머리에 들어온 상태잖아요. 영화 속에 들어가면 이 책에 있는 얘기가 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영화를 볼 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아 저기서 저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 아 저게 빠졌네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돼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책을 먼저 보고 영화를 보면 단점이 있다. 반대로 영화를 먼저 보고 책을 보면 어떤 단점이 있나를 생각해 봤는데 상상력에 제한을 받아요. 상대적으로 책이라는 매체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글자와 글자 혹은 뭐 문장과 여백 사이에서의 그 빈 곳을 채우는 느낌으로 상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제한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단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견이 같습니다. 맞아요. 그 어떤 그 선생님 같은 마음이 되죠. 이걸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 약간 이런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꾸 보게 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바로 그래서 이제 원작 팬들이 영화가 나왔을 때 영화를 안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런 어떤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네. 아, 이 책은 절대 영화로 못 만든다. 이건 일단 뭐 소설을 전제로 하는 얘기겠죠. 네. 절대 영화로 못 만들 것 같은 소설 뭐가 있을까요? 많지 않을까요? 사실은 근데 의외로 절대 못 만들 것 같다고 생각한 책이 만들어진 경우도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율리시즈. 율리시즈. 율리시즈가 양도 엄청나게 방대하지만 그 안에서 수많은 어떤 그 말장난과 유희와 그런 것들이 너무 많고요. 기본적으로 불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있더라고요. 그런 거 있죠. 조금 더 가서 그러면 피네간의 경야는 어때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건 못 만들지 않을까? 피네간의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네. 일단 읽기도 너무 힘들고 그렇죠. 스토리도 요약이 안 되고 말씀해주신 대로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 중에서도 율리시즈가 너무 난해한데 피네간의 경우는 거의 난해함의 끝판왕이고 내가 뭘 읽고 있는 네. 건지 잘 모르겠는. 그리고 뭐 심지어는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름조차도 여러 번 바뀌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피네간의 경우는 좀 불가능한 어렵지 데다가 않을까. 그나마 율리시즈는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읽었어도 와 영화를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만 피네간의 경야는 사실은 유명하지도 않고 그렇죠. 제 생각은 절대 영화를 못 만든 작품 확실하게 알고 있는 유명한 게 있습니다. 뭐죠? 그것은 호밀밭의 파수꾼. 호밀밭의 파수꾼. 본 적 없죠 영화로. 그쵸. 영화로 너무 유명한 소설이잖아요. 네, 막 비슷한 시도만 있었잖아요. 니콜라스 홀트 나왔던. 네네네. 영화 하고 싶은 사람이 한 트럭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영화 하지 않았을까? 저작권을 안 팝니다. 음. 제이디 셀린저가 이 초년 시절에 자기의 단편을 영화화한 적이 있어요. 팔았어요 판권을. 플리시아튼가 하는 영화인데 네. 근데 그 영화를 보고 학을 뗀 거예요. 아. 내 소설 이렇게 망치다니. 아이고.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는 다신 팔지 않겠다고 제이디 셀린저가 결심을 했고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런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판권을 안 팔아서 지금도 이걸 영화로 못 만들어요. 정말 절대 영화로 못 만드는 못 만드는 거죠. 소설이 판권 때문에. 말 그대로 네. 절대 못 만드는 판권 소설. 때문에.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까요? 원작인 책보다 더 나은 영화가 없다. 일단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게 전 더 낫다의 기준이 뭔지 애초에 잘 모르겠어요. 매체가 다르다. 네, 매체가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낫다를 정의 내려야 이거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게 정확한 정답인데 이거 다들 사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다음에 보통 그렇죠. 네.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무슨 오리지널을 넘어서는 속편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부 있잖아요. 너무 많. 대부 있죠. 저 바로 생각나는데 슈렉 듣자마자. 있죠. 그쵸. 너무 많답니다. 지금 얘기하시니까 저는 대부도 원작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영화가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네. 그 소설을 보면 그냥 제 느낌으로는 흔한 갱스터 소설이에요. 근데 그거를 영화화 됐을 때 대부는 정말 걸작이잖아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원작인 그것보다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뭐가 있을까? 조지의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그런 면에서도 원작보다 낫고. 이런 말들 처음 들으면 멋있잖아요.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발레가 하나만 있어도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 말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는 더 나은 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더 좋아하는 케이스인데 이거는 안드로이드는 전기형을 꿈을 꾸는가 보다 블레이드 러너를 좀 더 좋아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좀 더 매료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영화에 더 잘 맞아 보인다고 할까? 네, 그 소설은 약간 그 표현을 약간 짜치는 부분이 있달까. 약간 쿨한 영화를 보다가 너무 뜨거운 책을 읽어서. 근데 저는 제목은 영화보다 네. 소설이 더 좋아요. 맞아요. 제목은 너무 소설이 더 멋있는. 좋은데. 안드로이드는 전기형을 꿈꾸는가? 와 어떻게 제목이 이렇게 멋있지? 그니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서요. 네, 약간 관련된 포인트가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책 제발 영화로 만들어주세요. 저는 한 트럭이에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영화 쪽에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요. 테드 창 참 좋아하는데 아까도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참 너무 좋죠. 네 좋아하는데 굉장한 작가라고 생각하고 저는 테드 창도 영화로 못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영화로 너무 잘 만들었잖아요. 그쵸. 어라이벌이라고 우리나라에는 네, 컨택트라고 컨택트. 나왔던 제가 제일 보고 싶은 건 지옥은 신의 부재라는 아시죠? 네 좋아하시죠? 너무 좋아해요. 그 소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해요. 저 네. 진짜로. 네.
지옥은 신의 부재는 처음에 그 단편을 보면서 일단 소설 자체가 너무 뛰어난 데다가 너무 영화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좀 그 제작비가 스펙타클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 막 번개 떨어지고 맞아요. 거기 사이를 차를 가지고 막 제작비가 운전하는- 많이 들 거야. 그렇죠. 블록버스터급으로 만들어야 네.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만들 만한 가치가 있는 너무 독창적이면서 그러네요. 이거 잘 만들면 진짜 재밌을 것 그쵸 같아요. 그쵸. 네. 할리우드 연락 좀 해볼까? 그러니까 영어를 못해가지고.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읽었던 소설 중에 괜찮았던 소설들을 보면 아 이거 영화로 보고 싶다는 소설들이 있어요. 가장 최근에 본 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저수지 13이라는 존 맥그리거라는 영국 작가가 쓴 소설인데 네. 이거는 상품성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영화를 보고 싶어요. 13살인가 하는 소녀가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서 그 마을의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를 굉장히 조용한 어떤 그런 터치로 다룬 그런 소설인데요. 영화로 만들면 걸작이 나올 것 같은 뛰어난 감독이 만들면 그 생각이 있고요. 한국 소설 혹시 생각나는 저는 돌이킬 수 있는 어, 이라는 문모카 네. 작가의 소설이 네. 있는데 누아르와 히어로물과 판타지 액션이 결합된 장 돈 많이 소설이에요. 들겠네요. 네. 근데 이거를 읽으신 분들 사이에서 이게 팬층이 좀 있는 소설이거든요. 한 번 읽으면 손에서 놓기 힘든 소설인데 벌써 가상 캐스팅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돌고 있고 영화 판권도 팔렸다는 얘기가 볼 있더라고요.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그 보고 싶은 소설이고 박진감 넘치고 되게 영화로 진짜 잘 만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네, 그런 소설이어서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 저는 왜 소설들을 영화화 안 하지? 이런 생각해요. 제가 이제 또 황정원 작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워낙 팬이시잖아요. 네네네. 네. 백의 그림자. 백의 그림자. 단편 중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묘시생이라고 있어요. 네. 고양이와 어떤 할아버지 얘기인데 그런 거를 굉장히 예술적인 감각을 살려서 만들면 관객은 얼마 안 들겠지만 저는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뭐 많아요. 김혜란 작가의 서른도 영화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 그냥 읽으시면서 다 그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모든 소설을 읽으시면서 네네네. 영화에 대한 어떤 생각을. 다 그렇진 않고 영화에 네. 맞는 작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내일은 초인간 같은 아, 최근에 저 나왔던 그것도 생각했었는데 네. 내일은 초인간 김준혁 재밌을 것 작가. 같아요. 네. 시리즈로 만들어도 돼요. 진짜 뭐 한 트럭입니다 지금. 음. 네, 돈만 있으면. 그러게요. 그러면 다음 포인트 한번 알아볼까요? 네, 6번째네요. 작가와 네. 감독 누가 더 돈을 많이 벌까? 이건 딱 느낌이 오지 않나요? 평균치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감독이 훨씬 많이 벌지 그러겠죠.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리그 자체, 시장 자체 크기가 다르니까. 그러니까요. 보는 사람의 수 자체가 영화는 천만 영화도 있는데 책은 밀리언셀러 쉽지 않잖아요. 국내에서 어디 이제 작가 현실들 같은 거 이렇게 나오는 기사들 같은 거 보면 유명 작가들도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대부분의 유명 작가들도 책을 쓰는 것보다 기타 수입들이 더 많아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지금 영화 소설 가장 많이 팔리는 작가가 아마 제 생각엔 김영하 작가가 아닌가 싶은데 본인이 그런 얘기를 나와서 방송에서 한 적이 있잖아요. 인쇄 수입보다 나머지 수입이 더 많다고. 강의라든지 네. 방송 출연이라든지. 맞아요. 저 유튜브 처음에 시작할 때도 10,000명 못 넘지 않을까 구독자 수를.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네, 지금. 그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네네네. 이 책 읽는 사람 자체가 너무 적고 그 책 읽는 사람 중에 유튜브 보는 사람 진짜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이 쥐꼬리만한 그러니까 네. 책도 읽고 유튜브도 보는 사람의 90%가 겨울사전을 보는 거죠. 아 그런가 봐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 구독 안 하셨으면 겨울사전 구독하러 와주세요. 네. 하야키아에서. 아 그러게요. 네. 아 홍보도 좀 해야죠. 네네네. 사실 그거 하러 오신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 와서 훑어 가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맞아요. 아 네네. 서로. 근데 이걸 제가 좀 알아요. 옛날에 여기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있어서 아는데 네. 인류 역사상 작가로 돈 제일 많이 번 사람이 지금 살아 있어요.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출판이 점점점 아 그죠 이제 그죠. 커지니까. 네. 그게 조앤 롤링이에요. 아 그렇겠다. 조앤 롤링. 당연하죠. 해리포터 시리즈를 쓰고 뭐 신기한 동물 사전도 쓰고 뭐 이런 조앤 롤링인데 네. 조앤 롤링의 재산이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대략. 이건 뭐 전혀 감이 없으니까 그냥 되게 많지 않을까? 얼마쯤일 것 같으세요? 그래도 막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100만 장자 뭐 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요? 그 재산이 몇 년 전이긴 한데 네. 1조 3천억. 1조 3천억. 조단이군요. 네네 조단위예요. 1조 3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써서 1조 원을 번단 말이야? 와 이거 진짜 끝판왕이구나. 감독은 상대도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감독은 더 법니다. 야, 세계에서 영화 감독으로 제일 부자가 조지 루카스예요. 조지 루카스. 아 스타워즈 그럴만 하네요 시리즈. 또. 네. 네, 조지 루카스를 제가 옛날에 그때 봤었던 그 기억을 살려서 얘기하면 6조 정도 돼요. 5조에서 6조 사이예요. 정확하지는 6조 않은데 정도. 스타워즈 시리즈 초기 6작품 있지 않습니까? 90년대에 나왔던 3작품, 그다음 7, 80년대에 나왔던 오리지널 3작품. 이 6작품으로만 5조 가까이 벌었어요. 약간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조앤 롤링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돈을 많이 번 작가가 있고 네. 조지 루카스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돈을 번 감독이자 제작자가 있는데 이게 비교가 안 되는 벨붕이죠. 둘 다 더 벌었겠네요. 지금은 또 시리즈가 더 나왔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조지 루카스. 어마어마하죠. 돈이, 야. 2등은 스티븐 스필버그예요. 3등은 제임스 카메론.
결혼. 다 그럴 만한 그럴 만하죠. 가족들은-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조단이에요. 그 스티븐 스필버그도 3조인가 4조인가 그래요. 3조요. 네. 이야. 네. 갑자기 약간. 이거 하기 싫죠? 괜히 짜증만 나네. 마지막 봅시다. 찢어버리세요. 그 짜증나니까 아이. 바닥에 그냥. 원작인 책 제목과 영화 제목 중 어느 것이 더 나을까? 제목 얘기군요. 이거 뭐 많이 얘기하죠. 이 네. 얘기들도. 그러니까 번역 문제 말고 음. 그냥 책 제목과 영화 제목이 다른 것 중에 네네. 그런 작품 혹시 뭐 떠오르는 거. 근데 요새는 다 비슷하게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좀 이걸 바꾸는 맞아. 거 자체가 많이 적어진 것 가장 같아요. 최근에 아카데미 때문에 노마드랜드. 노마드 그 노매드랜드랑 바로 노마드랜드 그걸 보고 왜 이렇게 나왔지? 책으로는 노마드랜드로 나왔고 그쵸? 영화로는 노매드랜드라고 노매드랜드. 나왔는데 발음적으로 원래대로 한다면 노매드 쪽에 가깝겠죠. 네. 근데 우리한테 익숙하기는 또 노마드가 노마드. 익숙하잖아요. 양자가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책이 영화를 따라가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영화가 더 훨씬 더 매체 힘이 강력하잖아요. 제일 불만인 건 당연히 그거죠. 컨택트. 왜 그런 진짜 그러네. 짓을 했는지 왜 그러셨어요? 그냥 어라이벌이라는 제목보다는 컨택트가 훨씬 더 이 SF에 잘 맞는 제목처럼 들리는 건 사실. 네, 그렇기는 하죠. 그렇긴 한데 너무 그 좀 헷갈리기도 하고 컨택트랑. 바로 그게 문제죠. 네. 저는 지옥의 묵시록. 지옥의 묵시록이 영화로는 지옥의 묵시록이죠. 네. 소설은 굉장히 고색창연한 이 조셉 콘레드 작품이잖아요. 그쵸. 우리나라의 번역이 여러 가지로 돼 있어요. 제목이. 암흑의 핵심이라고 번역된 책이 있는 것 같고 네. 어둠의 심장인가? 네. 이렇게 번역된 책 제목이 있어요. 두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작품들 중에도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네. 원작 소설이 있어요. 많은 네.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구요소 작가의 낯선 여름이라는 소설이에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그 영화 만드시는 감독들 중에서 홍상수 감독이 제목을 제일 잘 짓는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한 제목들 많은데 그게 그냥 귀에 짝짝 붙잖아요. 맞아요. 낯선 여름으로 영화 나오면 왠지 그 그냥 흔한 멜로 같은 느낌. 멜로 영화여야 될 것 같은. 네. 살인의 추억도 저는 약간 성공해서 그렇지 아 하긴 그냥 들으면 좀 이상하긴 또 해요 또. 이상하죠. 네. 살인의 추억이라는 얘기는 살인을 추억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살인을 추억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범인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살인의 추억이라는 제목은 그쵸.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한 제목일 수 있어요. 오히려 이상하기 때문에 더 각인도 잘 되고 좋은 제목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건 굉장히 묘한 제목이에요. 마지막으로 지금 떠오르는 건 왕의 남자. 왕의 남자. 원작이 이거든요. 이. 네. 아시죠? 어렵죠. 네. 연산군이 공길이라는 그 극 중에 그 광대를 자기가 너무 귀여워하고 좋아하니까 호칭을 주게 되는데 임금이 신하를 높일 때 이라고 쓴다고 해요. 그래서 이라는 호칭을 내리게 되는 건데 뜻은 또 그렇게 굉장히 또 알고 보면 네. 오 그렇구나라는 느낌이 있지만 제목이 이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왕의 남자 너무 좋은 제목. 그렇죠? 국내에서 어떤 영화가 나오게 됐는데 번역을 해야 되면 그걸 따라가거나 표지가리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 시장 규모가 커서 책이 영화를 따라가는 경우가 조금 더 많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정말 방송 너무 빨리 끝났. 일사천리로. 진짜 일사천리로 방송 하나 끝났어요. 뚝딱 진짜. 네. 아 네. 너무 저희가 원래 이렇게 후루룩 말아먹습니다 방송을. 그러게요. 이 아주 고인물들이기 때문에. 저희 그래요. 자, 지금까지 다루면서 수많은 책들 이야기하고 또 영화 이야기도 참 많이 했는데요. BTV에서 이 영화들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오늘 함께 찍은 영상이 하나 더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은 겨울서점 채널 눌러보시면 보실 수 있고요. 영상 올라오면 고정 댓글에 달아둘 테니까 놀러와 주세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겨울 작가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